수능의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 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지금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둔 확실히 시리즈 OT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 삽입편과 빈칸편 두 개의 강좌가 있고요. 당연히 교재도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둘에 대한 통합 OT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순서 삽입과 확실히 빈칸에서 다루는 문제가 어디까지냐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순서 삽입에서는 순서 삽입 문항을 다룰 거고요. 빈칸에서는 빈칸 문항을 다룰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루냐가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5년치의 평가원 문제들을 쭉 다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3년치로 줄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수능이라는 게 겪었던 변화를 반영해서입니다. 일단 이 3년치에서 21학년도를 날린 이유는요.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EBS 직접 연계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하면서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EBS 직접 연계 시절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수험생들 학습 부담이 확실히 영어는 좀 적었을 것 같아요. 빈칸 문제 중에 2문제, 그리고 순서 삽입 총 4문제 중에 2문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EBS 전체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문제 유형만 바꿔서. 그랬던 것이 이제 2022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직접 연계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보면 아무래도 직접 연계다 보니 그 안에서도 문제의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좀 약간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인 걸 묻는 문항들도 등장하곤 했어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굳이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21학년도는 좀 빼버렸고요. 사실 22학년도는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24학년도부터 큰 변화가 있었죠.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제 배제 정책 이런 게 등장하면서 빈칸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좀 추상적인 지문들을 통해서 2024학년도 전까지처럼 추상적인 지문을 통해 가지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사라지게 됐고 선지의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의 난이도를 확 높여버리는 그 패턴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24학년도 이후부터요. 순서 삽입 파트에서는요. 원래 문장 삽입이 항상 지문이 좀 난해해서 어려웠었는데 마찬가지로 킬러 문제 배제 정책 이후에 난이도가 너무 높고 추상성이 강한 문장 삽입 문제가 줄어들고 대신 평이하지만 순서를 정하기 어려운 순서 찾기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학년도, 25학년도를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년치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23학년도까지 넣어서 이제 3년치로 구성을 했습니다. 크게 아까 두 가지 이유라고 얘기했죠. EBS 연계 폐지와 문제 출제 기조의 변화. 그걸 반영해서 3년치로 넣었습니다. 요 책에 들어가 있는 문항들은 평가원과 사관학교 기출 문항들이에요. 평가원과 사관학교 기출. 똑같이 평가원과 사관학교 기출인데 빈칸에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는 최근 3년 동안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업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꽤나 어렵게 나왔습니다. 꽤나 어렵게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 지문이 추상적이었어요. 지문이 추상적이었습니다. 빈칸 파트가요. 앞쪽에 주제 제목 요지 파트도 그랬고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학년도 이후 킬러 문제 배제 정책 이후에 없었던 기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평가원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일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제 이분들은 평가원의 출제 매뉴얼을 보셨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매뉴얼을 보셨던 분들이 이렇게 추상적인 지문을 출제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교육청 모의고사를 다 다루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솔직히 그래요. 평가원 문제에 비해서 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들도 있어서 3월 달에 다루는 교육청 모의고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만 넣어놨습니다.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넣을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살 방지용 모의고사라고 해서 난이도를 되게 쉽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상 굳이 이걸 다뤄야 될까 하는 생각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만 요 빈칸 파트에 넣어놨습니다. 순서 삽입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어가지고요. 빈칸 파트에만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강사야, 나는 사관학교 대비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관도 대비를 해야 되냐? 사관 기출이 일단 첫 번째, 난이도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문제가 오히려 평가원 기출보다 쉽습니다. 다만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사관도 학교 조금 어렵긴 한데 사관 문제 출제 원리가 놀랍게도 다음에 평가원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 사관학교에서 그 순서 문제 정답이 A, C, B가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순서의 정답이죠. 순서의 정답 1번 나오는 거. 다음에 2022학년도 6월 평가원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정답 선집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rather를 이용한 어법 문제 같은 경우, 그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도 전년도 사관학교 기출에서 나왔던 게 놀랍게도 다음에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관학교 기출은 평가원의 경향을 예측해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출을 제가 5년치에서 3년치로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자작 문항들을 대폭 늘렸어요.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작년과 이제 거의 동일하게 10개의 세트에 자작 문제들을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10개의 세트라고 얘기를 하면 시험지 하나당 순서 2문제, 문장 삽입 2문제에서 총 4문제가 나오잖아요. 요걸 10세트로 뒤에 자작 문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빈칸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5개의 세트로만 구성되어 있던 자작 문제 파트를 마찬가지로 10개의 세트로 늘렸습니다. 한 단어짜리 빈칸 하나, 일반적인 구절 단위 빈칸 4개에서 총 10개의 세트로 자작 문제들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강좌에서 다루는 문제 유형들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뭘 가르치는지는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말 그대로 문제를 풀기 위한 논리와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루틴을 정확하게 좀 확립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여기서 루틴을 확립할 수 있는 강의라는 게 뭐냐면, 저는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 때 방법론, 이 문제를 풀 때를 방법론이 다른 걸 정말 극혐하거든요. 정말 제일 싫은 게 이런 거예요. 빈칸 문제를 풀어. 첫 문장의 빈칸일 경우 어떻게 풀어라. 가운데 문장의 빈칸일 경우 어떻게 풀어라. 맨 마지막 문장의 빈칸일 때는 어떻게 풀어라.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애초에 생각을 한번 해봐봐. 우리 수능은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걸 출제 원칙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단 말이야. 이제 원문을 쓴 필자가 글을 쓸 때, 아, 지금부터 내가 쓰는 글은 남한이라는 작은 나라에 수능 문제로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나는 여기를 빈칸으로 뚫을 수 있을 걸 감안하고 글을 써야 되겠다 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무슨 빈칸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원칙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죠. 저는 전체 지문을 보는 일관된 원칙으로 문제를 푸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죠? 자, 이 수업에서는요, 그 복습북도 제공이 될 거거든요. 아, 고전에 참 제가 이 말씀 안 드렸구나. 여기 체화용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수업 중에 제가 타이머를 켜놓고요. 직접 매 문제마다 푸는 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 내에 문제가 풀리면 바로바로 해설을 해드리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 시간 최대한 줄이고 복습에만, 틀린 문제들 복습에만 집중하면 수업 때 모든 걸 다 얻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수업이라는 거죠. 애초에 제가요, 그 절대평가 시절에 영어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 집중해서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거예요. 됐죠? 자, 복습북이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체화형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복습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복습이라는 건 이제 매 강마다 내가 요구하는 바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틀렸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틀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휘를 몰랐다던가 혹은 알고 있는 단어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의미로 어휘가 쓰여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문 자체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은 게 복습북이에요. 말 그대로 수업 직후에 네가 헷갈렸던 문제나 틀렸던 문제들을 복습하기 최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그럼 이제 강의 구성 얘기를 좀 해보면 스튜디오 버전과 현장 버전 두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버전은 6평 전에 완강을 할 거예요. 5월 중에 완강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 버전을 듣는 사람들은 혼자서 차분차분히 이제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하는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할 거고, 현장은 이제 9평 전 완강이잖아. 그러니까 왜 9평 전이냐? 그럼 너무 갭이 크지 않냐? 현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현장감을 원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제가 요 확실히 시리즈와 함께 The Days Your Day, 제 실무죠. 6월 평가원 대비용 실무 시즌 0과 9월 평가원 대비용 시즌 1,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현장에서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은 조금 더 길어요. 거기다 중간에 이제 내신 휴강도 4주 정도가 있고요. 그런 걸 이제 다 감안해서 9평 전에 완강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총 강좌 수는 한 강에 50분 기준, 순삽은 15강, 빈칸은 확실히 빈칸 편이죠. 빈칸은 20강입니다.
이게 순삽과 빈칸의 강좌수의 차이는 뭐냐? 아무래도 빈칸 편이요. 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 조금 더 길 거고요. 거기에 풀이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야 될 얘기를 또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개수의 문제를 다루지만 강좌수가 조금 더 길다.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수강 대상은 어떠냐? 그러니까 뭐 이거죠, 그냥 순서, 문장삽입, 빈칸 이게 힘든 친구들이죠. 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 유형이 약한 친구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뭘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냐면 지금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90점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1등급이 90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순삽이나 빈칸이나 한 가지 유형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 1등급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각각의 유형들이 배점이 10점이거든요. 이쪽에 나는 순삽이 유달리 약해. 거기서 한 3문제만 틀리잖아요. 날아가는 점수가요. 최소 8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8점 정도가 날아가 버리면 그럼 이제 나머지 유형을 다 맞았을 때 겨우겨우 받을 수 있는 점수가 92점이거든. 너도 알겠지만 시험장 들어가 보면 이번에 산모 치신 고3들 잘 아실 거고 작년에 수능을 치르신 N수생들도 아실 거 아닙니까? 주제 제목 요지 문제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한두 문제, 창문 독해에서 한두 문제, 어법이나 어휘에서 한 문제 이런 데서 문제를 하나만 더 틀려도 1등급이 간당간당해지는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삽은 혹은 빈칸은요. 둘 다 약하면 1등급이 절대로 안 나오는 영역입니다. 두 개 중 하나는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발목 잡히는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됐죠? 뭐 강좌에 대한 수강평인데 뭐 이거 말고도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뭐 이것저것 더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제가 그 인강을 시작한 게 2018학년도 수능 절대평가가 들어왔던 첫 해를 앞두고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문제풀이 강좌 그리고 문제 자체의 퀄리티로는 저는 항상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게 인정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판매량에서 항상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해 왔어요. 왜 그런지 직접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는데요. 왜 러닝메이트라는 이름을 쓰느냐? 혹자는 아니 강의사는 러닝메이트가 아니라 제일 앞에서 학생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러닝메이트가 뭐 하는 존재예요?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존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각각과 같이 달려주려면요. 저는 수험생들 누구보다도 빠르게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각오로 러닝메이트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면서 쓰러져 있는 수험생들이 있으면 한 명 한 명 다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제대로 문제 푸는 방법, 제대로 수능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 강좌명이 이렇죠. 괜찮아? 믿어봐? 확실해. The Days You'll Day. 여기 제 강좌명의 전체 이름인데요. 제가 수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강좌명이었습니다. 지금 성적이 어떠해도 괜찮아요. 믿고 따라오시면 이번 강좌의 제목이죠. 확실하게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보다 확실하게 순서 삽입, 빈칸 문항을 잡고 싶다. 망설임 없이 선택하십시오.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순서 삽입, 빈칸 문항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